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차시에서 배운 정보의 위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전반적인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방법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정보의 위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키워드로 관계 설정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아니면 텍스트들을 구분하고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방법론들은 크게 얘기하면은 레이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조형을 할 때, 그래픽 디자인에서 조형적인 요소를 다룰 때 레이아웃의 방법들, 그리고 기본적인 조형 요소들, 뭐 긴장, 균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적용이 되는지 오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하고 매크로 타이포그래피하고 두 가지 개념이 지금 병치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들 우리가 앞차시에서 순차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타이포그래퍼가 디자인한 그 텍스트의 조율을 하는 영역, 그러니까 문자 디자이너, 타입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폰트를 디자인하는, 글꼴을 디자인하는 글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서체, 글자체를 가져다가 텍스트를 적용을 해서 조율하는 디테일에 관한 영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간, 행간, 그리고 뭐 글줄의 길이와 간격, 그리고 어떤 화이트 리버 현상이나 뭐 더블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가독성을 고민해서 기능적으로 잘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영역을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디테일한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매크로는 이제 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 또는 이미지들로 지면을 디자인하는 큰 의미에서 레이아웃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타이포그래피에서 조금 더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은 글자 간격, 낱말 간격 또는 글줄 단락의 길이, 그리고 글줄의 간격이나 가독성들, 그리고 글꼴을 선택하는 것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면,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페이지의 포맷에부터 시작돼서 크기, 그리고 페이지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락의 크기나 위치, 비율 등, 그러니까 단락의 크기라는 것은 글줄의 길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텍스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회색 박스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밀조밀하게. 그래서 그 밀집도나 그 크기들,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 가로를 길게 할 것인가 세로를 길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단락의 크기, 그리고 위치, 비율, 그 다음에 그리드 시스템들. 근데 그리드는 차후에 따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드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위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하이어라키까지 포함해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일종의 레이아웃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판단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다룰 것들은 레이아웃의 몇 가지 원리들을 예시 그래픽 디자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조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조화롭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조형 원리에서 조화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이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제 분리되거나 이렇게 산만하게 퍼져 있지 않고 잘 어울려서 나타나는
미적인, 심미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두 가지의 포스터 디자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조화를 설명하기,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는 디자인을 조화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고 왔는데요. 레이아웃에서 내용적인 요소하고 조형적인 요소가 서로 잘 어울리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텍스트의 운용이, 그리고 여백이 전체적으로 잘 결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예시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통해서 조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 땡땡이 표시, 땡땡이 그림 그래픽들이 있고, 텍스트들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보들이 텍스트들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산만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규칙성과 비대칭성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만났을 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조형적으로, 시각적으로 신미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라는 것을 좀 더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유사조화, 그리고 대비조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유사조화는 지금 얘기했던 예시와 같이 서로 공통성을 가진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유사조화. 또는 동시에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으면서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비조화. 옆에 포스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네모라는 프레임의 유형들이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프레임의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고, 네모의 비율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조화는 안정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줄 수 있고, 대비조화는 극적이고 강하고 어떤 강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조화 요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각각 컨셉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레이아웃 원리는 통일과 변화예요. 그래서 조화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흥미롭게 보는 것 또는 안정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한다면, 통일과 변화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느낌이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변화 요소들이 가운데 빨간 글자들이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변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볼드체로 검정색 이제 텍스트들이 일관되게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리고 변화하는 방식도 일정하게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과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화면의 기본적인 구성이 되는 거죠. 통일과 변화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너무 이렇게 일정하게 통일이 되면은 지루해 보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산만하지 않을까, 그런 균형 감각을 찾는 것들이 디자이너들, 그리고 조형을 다루는 그런 뭐 미술 하는 분들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다루는 분들, 시각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이나 형식이 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안정감을 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통일성이라고 한다면, 통일성만 너무 강조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변화적 요소를 가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면 아주 굵은 강한 메시지가 통일성 있게 빡 들어있긴 하지만 가운데 어떤 리드미컬한 어떤 변화 요소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통일과 변화의 그런 균형 감각을 잘 이루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변화적인 요소를 적용을 할 때 컬러 또는 크기, 아니면은 폰트의 스타일 등을 바꿔서 이렇게 흥미롭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죠. 또 다음 예시는 이제 균형이라는 레이아웃 원리인데요. 균형은 영어로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말을 하듯이 상과 우리가 일하는 부분을 균형을 맞추듯이 시각적인 조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것은 시각적인 무게감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조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요소들이 놓여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면의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보충적인 관계로 긴장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대칭과 비대칭을 통해서 어떤 무게감을 맞춰주는 것들을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아주 단순한 형태로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면 화면을 가로지르는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가 절반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래서 반반을 통해서 화면이 동일한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이게 타이포그래피하고는 연관성이 없지만 조형적인 원리를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사진도 지금 가로로 수평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균형감이 있는데 하얀 글자고 저기 작게 들어있는 검정색 글자, 작은 글자들의 균형 감각도 잘 이루고 있죠. 이것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서 균형감을 이루거나 아니면 하얀 글자의 두께와 그러니까 굵고 큰 글자와 작고 많은 글자들이 모여서 무게감을 균형 있게 이뤘을 때 이것을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이아웃 원리는 강조와 대비인데요. 강조와 대비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요소와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이제 지면이라고 한다면 지면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강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아주 볼드의 대문자로 똑같이 위에 텍스트를 넣어놨죠. 근데 하나는 위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월드라는 단어에 위계를 적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계를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특정 단어에 강조가 되는 것들. 그래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집중과 이제 분산 그리고 분리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강조와 대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대립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와 대비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뭔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레이아웃 원리는 비례의 개념인데요. 비례라는 것은 비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화면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나 라고 조형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이유는 지면 또는 화면 안에 지금 예시로 보는 것과 같이 정해진 지면은 물리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 사진, 텍스트, 뭐 제목, 글, 어떤 그림 이런 요소들이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면적이 넓어지면 다른 면적은 여백 또는 다른 차지하고 있던 면적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면적 간의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비례 관계들을 잘 설정을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강조 또는 공간적인 균형감 또는 강조와 대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의 관점에서 보면은 판형 또는 이제 단 칼럼 이런 것들의 비례 그리고 전체 요소, 마진, 바깥 여백이나 안쪽의 내용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공간 관계, 그 비례 관계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그리드를 통해서 공간을 설정을 할 때 이 비례 감각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마지막 레이아웃 원리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리듬감은 율동이라는 말하고 조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운동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지 않아도, 모션 그래픽을 디자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지된 화면에서 어떤 리듬을 느끼게 하거나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반복하거나 교차하거나 아니면 곡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약을 규칙적으로 사용을 해서 리듬감이 생기게 하는 조형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타입 세팅 관계에서 그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양끝 맞추기 이런 단락 정렬 관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왼쪽 정렬을 하고 오른쪽 흘리기를 할 때 그 흘려진 그런 글줄의 형태들이 리듬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형 활동을 하는 것이고, 조형적인 어떤 시각적인 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형 원리, 그리고 그것들을 포괄하는 레이아웃 원리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됐을 때 좀 더 아름다운 그리고 효과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타이포그래피라고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개념이지만 글자를 활용해서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들은 레이아웃의 관점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레이아웃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화면을 구성하는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듈 그리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냥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들을 일정하게 나눠 놓은 것이죠. 그래서 화면 구성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면을 공간을 비워주면 어떻게 되죠? 강조가 되죠. 크기가 변하지 않았는데 저기 가운데 놓여 있는 저 똑같은 크기의 네모가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되죠. 그래서 위계가 바로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소들의 위계, 타이포그래피 하이라키에서 배웠던 그런 위계가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비웠을 때 레이아웃에서 그런 위계를 찾아줄 수 있는 것, 아니면 구분점을 찾아줄 수 있는 것들, 또는 색상을 강조를 할 수도 있죠. 컬러를 조금 더 채도를 높게 해주거나, 또는 아예 블랙과 같이 명도 차이를 확 주거나 좀 더 강한 색깔을 적용을 해서 색상을 강조를 함으로써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들, 또는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얇은 글자들로 타입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볼드나 아니면은 대문자, 스몰캡스 등이 적용이 됐을 때 이와 같은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화면 구성에서 이제 형태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구조 안에서 심지어는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형태나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에 레이아웃이 구성이 될 때 강조점이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크기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제일 위계 구조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크기를 강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앞에서 조형 원리, 레이아웃 원리에서 배웠듯이 비중이 바뀌고 화면에 공간을 포괄하는 그런 영역이 바뀌면서 이 비례감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저 꽉 찬 네모하고 밑에 작은 네모들의 모임이 이 지면, 정사각형의 지면 안에서, 정사각형의 정해진 공간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좀 더 밀집도, 그러니까 좀 더 집중도가 저 큰 사각형으로 시선이 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이포그래피의 관점에서 이제 조형 원리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고 그리고 살펴봤는데요. 글자체를 조합할 때, 그러니까 위계 구조를 바꿀 때나 아니면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레이아웃을 텍스트만으로 레이아웃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체를 조합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의 작업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글자체 혹은 글자
그 폰트 패밀리, 글자 가족을 한 가지 이상으로 선택할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서 혹은 본문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반복되는 특정 요소를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텍스트 정보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글자체를 조합해서 쓰는 이유는 보다 독자들이 흥미롭게 내용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좀 더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요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사용할 때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 가족들을 사용하면서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죠. 볼드로 바꿔주거나 또는 대문자로 바꿔주거나. 그래서 이럴 때 전혀 다른 폰트, 전혀 다른 글자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같이 활용이 될 때는, 섞여서 활용이 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여기서와 같이 특정하게 닮은 글자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섞는 것과 같이 글자체를 섞어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거나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폰트와 시스템들이 바뀌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일종의 주관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닮은 글자들을 획의 두께가 비슷한데 전혀 다른 폰트 패밀리에 있다던가, 그런 셰리프 폰트인데 다른 셰리프의 같은 계열의 폰트를 사용할 때에는 미세한 변화 때문에 뭔가 잘못 설정이 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글꼴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산세리프체를 썼는데 근데 하나는 헬베티카를 쓰고 하나는 뭐 유니버스를 쓰고, 그 글자들의 산세리프라고 하더라도 흡사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섞어 쓴다거나, 또는 지금 보는 예시와 같이 굵기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글자체 스타일에서 비슷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굵기가 너무 차이가 안 나도 문제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균형감이 깨지니까 그런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타이포그래피 인디자인 튜토리얼 시간에 실제 폰트를 적용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굵기 차이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흥미롭거나 차이를 주거나 균형을 깨트리는지 한번 같이 실험해 보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체 스타일에서 확신이 없다면은 같은 글자 패밀리, 같은 폰트 패밀리 안에서 사용을 하고 그 폰트 패밀리 안에 적용되어 있는 굵기나 스타일의 변화를 응용을 하는 것들, 그리고 로만 알파벳일 경우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적절히 활용해서 응용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의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대비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신문 디자인 예시와 같이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이런 무게감이나 균형감 또는 시각적 대비가 적절한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목은 과도하게 얇고, 그러니까 예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된 것인데요. 제목은 과도하게 얇고 그 밑에 인덱스로 구분되어 있는 일종의 작은 제목 같은 부분은 과도하게 굵죠. 그래서 저 큰 얇은 글씨는 굉장히 가벼워 보이면서도 잘 안 읽히고 가장 위계가 높은 단계에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제목은 이벤트라는 저 글자는 너무 두꺼워서 저 글자 크기에 비해 두껍죠. 그래서 너무 뭉쳐져 보이고 글자가 가독하기도 어렵고 일종의 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형 요소처럼 보여서 굉장히 전체적인 균형감이나 위계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효과를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컬러를 막 바꿔주고 폰트를 다양하게 바꿔주는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정보의 카테고라이징을 어떻게 하고 에디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정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타입 세팅과 글꼴, 위계 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의 원리,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 조화, 그리고 통일과 변화, 균형, 강조와 대비, 그리고 비례 리듬, 이런 6가지 원리들은 기본적인 조형 원리이기도 하고 레이아웃의 원리이기도 하죠.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정해진 공간 안에, 지면이나 화면 공간 안에 특정 요소들, 엘레멘트들, 그러니까 뭐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이제 글자 요소들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래픽 디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요소들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관계들을 규칙이라고, 방법론이라고 상정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화면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강조를 하는 것이 화면 구성에서 효과적인지 몇 가지 방법들을 레이아웃 방법론 화면 구성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주의사항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글자체를 조합했을 경우, 그러니까 위계 관계를 같은 폰트 패밀리에서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지만 글자체를 조합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주의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지면을 디자인하는 레이아웃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요. 페이지의 포맷, 크기, 그리고 단락 크기, 위치, 비율 또는 그리드 시스템 또는 위계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것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 차후에 그 인디자인 튜토리얼을 통해서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